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오는 송국근의 혼술 1월 22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개문 발차를 했죠.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자, 그 사이에 앞으로 한 2달 정도, 차장, 검사들 다 임명하면 한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수사관까지. 그때 이 앞으로 2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수사의 골든타임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할 수 있는 2달 골든타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졌다. 2달 이후에는 권력 수사가 공수처로 다 이첩이 돼서 뭉개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바짝 이 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도 법무부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검찰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배군규 당시 산자부 장관을 다음 주에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청와대로 수사가 올라가겠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것도 지금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당시에 찍었던 폭행 사건의 영상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수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또 2달 골든타임,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골든타임 2달 동안에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청와대 조직 개입 혐의, 이것도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이런 수사가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죠. 김학의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서는 이용구 현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임종석, 이광철, 이진석, 또 이 청와대의 전 현직 비서실장이나 비서관들, 수석들이 줄줄이 연루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윤석열 검찰의 이 수사 칼날이 다방면으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권력 수사의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글을 올렸는데, 반성문, 처절한 반성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복 문서, 투항 문서, 이렇게 보이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에 유튜브 채널, 본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리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내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급피치로 몰아갈 때죠. 급피치에 수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할 때입니다. 조국 조국시 일가 수사도 그렇고, 유재석 감찰무마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런 것을 수사를 다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의 한동훈 지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반부패 강력부장인데, 유시민의 주장은 당시에 한동훈 강력부장이 본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서로 공모를 해서 이 신라젠 이철 씨를 통해서 유시민의 약점을 잡아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것과 연결해서 한동훈이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 달 조금 전이네요. 12월 24일이니까 2019년.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또 유시민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리오를 진행했을 때, 재단의 유튜브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알릴리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다 뒤진 걸로 안다. 본인을 그대로 놔두지 않게 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우파들을 대해서 공격을 하고 검찰을 공격을 하니, 본인을 제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좌를 뒤졌다, 이 이야기를 작년 7월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실명제
법을 보면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누구의 계좌를 뒤졌을 때 그것을 금융기관이 열흘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 안에 통보를 안 해주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6개월 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으면 3개월씩 2번 연장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장 1년 안에는 무조건 내 계좌가 수사기관이 들여다봤다는 것이 통보가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2019년 12월 문제니 만약에 들여다봤으면 유시민에게 통보가 됐을 겁니다. 자, 통보가 됐는데 지금 본인은 아는 걸 아는 거죠. 자기에게 통보가 안 됐으니까 계좌 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SNS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자, 상당히 이 반성문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당히 유시민 같지 않은 그런 SNS 글입니다. 반성문. 상당히 반성문인데 반성문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반적으로 그동안 했던 행정,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했던 말과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도 처절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비평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당사자처럼 행동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동을 했고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악마로 만들었다. 악마화했다. 그리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이 유시민님에서 나왔다기는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쭉쭉 나옵니다. 과도한 정신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정 편향에 빠졌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철저한 자아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저희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사하겠다.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뒀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 본인이 과도한 정치적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악마화를 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이 알려나 SNS 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일방적으로 편을 들면서 사실 그런 적이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조국 사태 때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다. 이 부분. 그래서 그 PC를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니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고 증거 보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죠. 어찌곤 없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유시민이 그것을 증거 보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조국 정경심 편을 들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조국 수사를 할 때 막 검찰 수사하는 걸 보니까 인간이 무섭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조국 정경심 씨 딸 받은 표창장 그것을 그냥 다 가짜로 만든 건 다 아는데 그냥 최성해 총장이 만들으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국 정경심 씨를 두둔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정경심을 막 홍보할 당시에 방송 토론에서 진행자가 만약에 정경심 씨 사건이 표창장 위조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 유시민 씨가 그때
법원이 판단하면 뭐 부족한 점이 있어도 받아들여야겠다.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정경심 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을 됐죠. 동양대 표창장, 뭐 전부 다 허위 스펙 7개인가 뭐 전부 다 가짜. 그것이 법원이 1심이 받아들여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유시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때 이야기할 그것을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그 정경심의 구속 그리고 계좌 추적한 지 1년이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보가 없었으니 계좌 추적 없었다. 본인이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 됐으니 거짓이고 잘못 판단을 했으니 이런 처절한 반성문 성격의 어떻게 보면 한국 문서를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시민은 왜 그랬을까? 자, 정말 정경심의 유죄에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본인도 진보의 민낯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진중권, 원래 좌파였다가 진보 좌파였다가 조국 사태를 보고 다 실망을 느껴서 전향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상 전향입니다. 진중권, 서민, 강준만 이런 사람이 뒤를 이어서 진보의 민낯에 환멸을 느껴서 이런 SNS 글을 올렸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만은 혹시라도 이 검찰 수사 같은 것에 대비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또 혹자는 지금 민주당 쪽에 대권 주자가 친문 대권 주자가 뚜렷하지 않으니 유시민이 이런 본인의 극단적인 성향 좌파 진보적인 이런 성향을 일단 이런 식으로 청산을 쭉 하고 나중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까지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유시민의 진정성, 정말 진보의 민낯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런 것이냐. 검찰 수사 대비용이냐. 아니면 정치용이냐. 이것은 유시민의 다음 행보에 따라서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